안녕하세요, 소토입니다. 일주일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아요, 그죠? 오늘은 화렵전에 나오는 조활이라는 캐릭터를 한번 해봤습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가벼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또 막상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또 쉽진 않더라고요. 계속 잘하려고 하고 뭔가를 더 추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꾸 미루고 하기 싫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더 미루고 에너지를 더 쓰고 하기 싫어지고 이러기 전에 그냥 렌더 없이 이렇게 올려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모델링 끝나는 대로 이렇게 바로 올리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거의 모델링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제가 조금 이 인트로를 위해서 다시 녹화를 한 거거든요. 후반부에 팁도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일단 시작은 머리부터 했어요. 보통 저는 전체적인 블럭 아웃부터 하는데 이 친구는 얼굴이 가장 생명이기 때문에 얼굴부터 대강 스케치를 좀 해줬습니다. 제가 오래전부터 만들고 싶어 했던 캐릭터이기도 하고 몸이나 다른 파츠들은 어떻게 잘 안 되더라도 얼굴만 잘 되면 잘 될 것 같다 싶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일단 얼굴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. 혹시 이 게임 해보신 분 계신가요? 저는 유튜브로 이 게임을 처음 보고 무협을 좋아하기도 하고 게임이 워낙 특이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저는 한 4회차를 한 것 같은데 아직 업데이트 안 된 내용들이 많아서 다 끝날 때까지 좀 묵혀두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 친구 조활이라는 친구가 주인공인데 외모가 되게 못났어요. 그런 자기 모습에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삶을 이어나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제가 이 캐릭터를 처음 이제 모델링을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까? 라는 걱정이었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내려놨어요. 자꾸 잘하려고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더 잘하는 그리고 더 뛰어난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자꾸 지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안 닮으면 안 닮은 대로 그냥 제가 재밌었으니까 이걸 만들면서 정말 너무 재밌었거든요. 그냥 그런 대로 끝내자 하고 마음 먹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이거 모델링을 하면서 이게 뭔가 자꾸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. 캐릭터한테요. 만약에 이 캐릭터가 정말 실존 인물이라면 정말 신뢰가 되는 말이긴 한데 다른 캐릭터들을 모델링 할 때는 어떤 한 파츠가 조금 더 디테일해지거나 한 파츠가 조금 끝나게 되면 조금씩 더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하는 내가 이 친구를 완성시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뭔가 이 친구는 뭔가 제가 한 파츠를 끝내고 뭔가 디테일을 잡으면 잡을수록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못생기게 만들고 있다? 이런 느낌이 들어서 모델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묻고 참 너무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정말 이런 캐릭터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뭔가 나 예쁘지? 나 멋있지? 나 귀엽지? 하고 이렇게 대놓고 있는 캐릭터들은 좀 매력을 못 느끼겠더라고요. 전 이렇게 좀 못난 캐릭터들이 좋더라고요. 이 표정을 한번 보세요. 뭔가 되게 지금 이 표정 되게 묘하지 않나요? 제가 어디서 봤는데 만화 그리시는 분들이나 작가분들이 이제 자기 캐릭터를 그릴 때 표정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저도 작업하면서 특히 저 부분 작업하면서 저 표정을 계속 짓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캐릭터가 딱 이렇게 생긴 건 아닌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. 캐릭터가 그냥 못생긴 캐릭터이긴 해요. 그래도 일단 제가 느낀 대로 그 느낌만 나면 되니까 그렇게 모델링을 쭉 이어왔는데 모델링을 하다 보면 저런 순간을 꼭 한 번씩 만나죠. 뭔가 이 부분 되게 포기하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부분. 저한테는 지금 이 표정이 그래요. 그래서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포즈와 그 표정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갈까?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결국에는 바꿨습니다. 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죠.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입술이 좀 뒤집어져 있어서 이렇게 앞니빨이 크게 보이는 그런 인상이거든요.
입을 이렇게 조금 벌리고 이빨을 이렇게 넣어줬어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조금 더 진행이 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질수록 이 친구를 나아지게 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못나게 하고 있는 건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웃음이 자꾸 났어요. 그러고 보니까 저는 좀 돈 벌기는 글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, 저 같은 사람들을 똥물리라고 하더라고요. 게임을 해도 좀 성능이 구린 거, 남들이 잘 안 하는 거, 못생긴 거, 그런 것들만 좀 골라서 하고요. 애초에 제가 모델링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약간 이런 거예요. 예쁘고 잘난 피규어들은 너무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못난 피규어들은 잘 없더라고요. 뭐 당연하겠죠, 안 팔릴 테니까. 그러면은 어쩌겠어요? 만들어야겠죠, 직접.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, 사실. 아 그래? 없어? 안 만들어? 그럼 내가 만들지 뭐 해서 시작하게 된 건데, 가끔은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뭐 그래도 어쨌든 이거 하면서 너무 즐거웠으니까 그거면 된 거 아닐까요? 여러분들은 모델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? 생각해보니까 되게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. 얼굴과 머리카락을 뭐 대강 끝내고 이제 몸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. 근데 이 친구 만들 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비율 부분이거든요. 게임에 나오는 일러스트 상에서는 뭐 이제 항상 상체만 나오기 때문에 구글을 뒤져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. 그러다가 루리웹에서 어떤 사진을 하나 봤는데 이게 뭐 AI로 한 건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이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친구 보니까 5등신이더라고요. 어깨도 좁고 머리도 크고 5등신에 외모도 못났고 그럼에도 너무 멋있는 캐릭터였어요. 여러분들도 혹시 무협 좋아하시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시면 이 게임 한번 꼭 해보시길 추천드려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대강 포즈를 잡아줬어요. 수많은 포즈가 있었는데 저는 이 포즈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. 약간 잘난 체 하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조활이 기분이 좋아 보여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첫 번째 팁인데요. 토폴로지 브러쉬라는 기능이에요. 이 기능은 리토폴로지 비슷한 건데 여기 브러쉬 탭에 가시면 저렇게 브러쉬에 있습니다. 이 브러쉬는 토폴로지를 만들어내는 브러쉬예요.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저런 커브 선이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나와요. 그리고 폴리곤은 기본적으로 사각형이니까 저런 식으로 저 커브를 교차시키면 저렇게 네모칸이 된 부분은 색깔이 저렇게 바뀌거든요. 하나하나 긋는 게 귀찮으시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번에 좀 크게 만들 수 있죠. 그리고 연장이 필요하실 때는 저 끝부분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미리 그어놨던 선들이 저렇게 활성화되는데요. 그걸 이어서 저렇게 쭉 그려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이어준 다음에 다시 사각형으로 그으면 이렇게 되는데, 자, 이걸 이제 토폴로지로 어떻게 바꾸냐면 이게 브러쉬 크기에 따라 두께가 결정되거든요. 그래서 크기를 이렇게 작게 한 다음에 저 선 있는 부분 말고 다른 모델링 부분을 이렇게 딱 누르면은 저 토폴로지 그대로 이렇게 뽑혀 나온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. 두께도 같이 이렇게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셀렉트를 해서 뭐 따로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뭐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. 자,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브러쉬의 기능은 이 토폴로지의 두께는 저 브러쉬의 크기에 따라 달리는 거기 때문에 브러쉬 사이즈를 크게 해서 이렇게 클릭하면 아까 훨씬 두꺼운 결과물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. 자, 그럼 저는 이걸 어디다 썼을까요? 이 조알 캐릭터가 입고 있는 옷에 이렇게 깃이 있는데 이 부분을 스케치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럴 때 이 브러쉬가 굉장히 유용해요. 깃이라는 게 옷 부분에 있어서 좀 빳빳하고 깔끔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기능보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. 이 기능은 특히 하드 서페이스 할 때 엄청 유용한 기능이거든요. 지브러쉬에서 갑옷 같은 거 만들 때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제 토폴로지를 정리하고 다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잖아요.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브러쉬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사용해보세요.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완성된 손을 원래 있던 손이랑 이렇게 교체를 시켰는데요.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.
지금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이 더빙을 하고 있는데 다시 봐도 뭔가 자꾸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러면 실례인데 자꾸 좀 왜 그럴지 모르겠네요. 뭐 어쨌든 이렇게 색을 좀 넣어주고 두 번째 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패널 루프라는 기능인데요. 저희가 이렇게 슬라이스 커브로 폴리그룹을 나눌 수 있잖아요. 이렇게 나눠진 폴리그룹을 이용하는 건데 다이나메시를 한 상태에서 하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여기서 패널 루프를 누르면 우리가 나눠 놓은 그룹에 따라 이렇게 파츠를 나눠줘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죠. 오토 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속이 비워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이런 기능인데 조절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부가적인 기능들도 있거든요. 저 thickness는 뭐 말 그대로 두께겠죠. 얼마나 두껍게 할 것인가 이고, 저 루프는 저 한 파츠의 밑바닥이라고 해야 될까요? 요 부분을 12개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. 제가 이거를 세보지는 않았지만 저게 12개일 거거든요. 아무튼 뭐 그런 기능이고, 그리고 여기 폴리시를 보시면은 이건 이제 저 패널 루프를 눌렀을 때 폴리시를 얼마나 넣을 거냐에 관련된 거예요. 지금 이렇게 두꺼워지는 건 티크니스 때문에 그런 거고, 티크니스를 없애고 이렇게 해보면은 아까 그 모양 그대로이죠. 그리고 폴리시를 100으로 주면 저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. 이런 부가적인 기능이 있는데 뭐 다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이 기능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볼게요. 저는 이 기능을 벨트를 만드는 데 썼는데 그냥 결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랜덤으로 그냥 쭉쭉 자르셔도 돼요. 그냥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인플레이트를 살짝 주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결을 이런 식으로 대강 만들어 주는 거죠.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들 다 이제 주름을 넣어주고 완성을 시켰습니다.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 영상을 만들고 이런 팁들을 공유하고 어떤 관심을 끌고 이런 것보다 그냥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. 그냥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들이요. 그냥 게임 얘기, 사는 얘기, 그냥 쓸데없는 얘기.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, 여러분.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만들었던 이 조알이라는 캐릭터처럼 어떤 악조건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여러분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